안녕하세요. 볼트의 많은 기능 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자격증명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 변경 관리가 사실 보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사실 말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발급된 데이터베이스의 자격증명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도 필요하고요. 여러 작업자의 업무 연계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비밀번호 변경 후에 또 어딘가 놓칠 수정에 대해서 불안할 수도 있죠. 비밀번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인 ISMS 항목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이제 갖가지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같은 플랫폼에 대한 비밀번호에 대한 주기적 변경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항목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보안 관점에서는 해야만 하기도 하죠. 이런 인증 심사의 대상이 또 정보통신 서비스, 데이터 센터, 대형 병원, 대학교 등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인증 심사가 통과되더라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기도 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베이스 자격증명을 포함한 이런 시크릿이라는 정보 관리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관리자와 실사용자가 분리되어 있죠. 개인 혼자서 관리도 하고 사용도 하면 몰라도 여러 담당자가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이런 발급 주체와 사용 주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급된 시크릿 정보는 받은 사람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솔루션 정보를 기입하는 또 절차가 수반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또 평문으로 전달되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이제 시크릿이 한번 이렇게 퍼지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여러 시스템과 사람한테 또 퍼지는 이런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볼트는 이런 시크릿에 대한 발급, 생성, 제공에 대한 절차를 중앙화하고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크릿 매니지먼트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관리자는 시크릿 발급을 위한 규칙과 구성만 실제로 볼트에다가 구성을 하게 되고요. 실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사람은 볼트에다가 인증을 받고 해당 시크릿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 절차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볼트는 자체적으로 계속 시크릿을 만료시키거나 패스워드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영구적인 자격증명이라서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격증명 관리에 대해서 기존 변경 작업과 볼트를 사용한 변경 작업을 좀 비교해 보는 장표입니다. 운영자는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를 최초에 설정하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걸 변경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는 개발자는 DBA한테 패스워드를 요청하고 그런 운영자가 알고 있는 패스워드를 전달해 줄 텐데 대부분의 경우 평문 형태로 혹은 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채널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받은 개발자는 나중에 또 써야 되니까 로컬 환경에 저장해 두고 사용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받은 패스워드를 연동해야 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각각 업데이트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이 이제 개발자가 수십 명이 되거나 애플리케이션이 수백 개가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작업이죠. 그래서 볼트를 통한 자동화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이 사례의 경우에 테라폼으로 볼트를 관리하긴 했지만 여튼 DBA는 패스워드에 대한 변경 규칙이나 구성에 대해서 볼트에다가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볼트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패스워드를 발급하거나 교체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되고요. 이를 사용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볼트에 데이터베이스 자격증명을 물어보고 접근하는 동작으로 변경이 됩니다. 평문 전달이나 여러 번 전달되는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할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의 개수와 상관없이 자동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볼트가 데이터베이스 크리덴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시크릿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트가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입니다. 왼쪽에 볼트 1.12 기준으로 15종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증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몽고DB나 MS SQL, MySQL, 오라클, 포스트그레, 레디스, AWS, 레드시프트도 포함이 되고 있죠. 이런 자격증명의 또 항목을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루트, 동적, 정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볼트가 관리 가능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항목이 다 가능하면 이런 표가 사실 필요가 없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일부 제한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루트 자격증명 교체, 루트 크레덴셜 로테이트가 대체 무슨 기능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볼트도 결국 사람을 대신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자격증명을 관리하려면 데이터베이스의 자격증명을 관리하기 위한 권한이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비유를 해보자면 뭐 와스 같은 뭐 웹로직이나 제이보스, 뭐 웹스피어 이런 데다가 커넥션 풀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미리 해당 권한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 놓으면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할 때 해당 자격증명을 통해서 커넥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볼트의 구성을 하려면 사람이 이런 높은 권한의 자격증명을 발급하고 넣어줘야만 됩니다. 그럼 최초에 발급한 높은 권한의 자격증명, 즉 루트 크리덴셜은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볼트는 이렇게 구성을 위해서 사용한 루트 크리덴셜의 패스워드를 교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이 입력한 패스워드를 스스로 변경해서 최초에 사람이 입력해준 값을 모르게 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사람은 루트 크리덴셜을 알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대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이시퀄을 제 로컬 환경에 띄워놨고요. 그리고 볼트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마이시퀄에 대한 구성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일단 좀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시컬 커맨드로 제 로컬에 있는 3306 포트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어 있고요. 루트 유저, 그리고 패스워드는 그냥 패스워드라고 하는, 그냥, 네, 패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접속을 하면, 네, 마이스퀄로 잘 접속이 되어 있고요. 자, 이 경우에 제가 루트 크리덴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볼트도 그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볼트가 사용할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유저를 만들 텐데, 볼트라고 하는 유저를 만들 거고요. 패스워드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쉬운 패스워드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유저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주고, 실제로 이 볼트 유저는 유저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만 볼트에 연동되어 있는 계정도 실제 유저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접속을 한 뒤에, 유저를 제 목록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네, 볼트라고 하는 유저가 잘 생성이 됐네요. 뒤에 제가 다른 데모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일단 스태틱이라고 하는 유저도 하나 더 생성을 해놓고 자, 이 상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자, 볼트의 패스워드죠. 네, 볼트의 패스워드라고 하는 루트 크레덴셜을 만들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뭐 제가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볼트로 지금은 제가 루트 유저가 아니고 볼트 유저로 접속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주 잘 접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제 볼트 유저를 자, 볼트 담당자나 이제 볼트를 구성하는 사람이 받아가게 되겠죠. 자, 받아가게 되면 자, 그 사람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볼트 시크릿 엔진을 활성화하게 될 겁니다. 자, 오른쪽의 터미널에서 네, 볼트에 대한 구성을 이렇게 할 거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하나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다가 이제 마이스퀄에 대한 구성을 넣어 줄 텐데, 자, 구성을 제가 넣기 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볼트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설정인데 그 이름을 MySQL 데이터베이스라고 넣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구문이죠. 자, 이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플러그인 중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 플러그인이라는 거를 쓸 거고요. 자, 그 뒤에 있는 게 중요한데 커넥션 URL이 보입니다. 자, 커넥션 URL은 저희가 익히 저희가 뭐 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에 붙기 위한 커넥션 URL 정보이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유저네임이 있고요. 패스워드가 있고, 자, TCP 방식으로 붙고, 볼트가 이제 마이스퀄에 대해서 붙기 위한 URL 정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루트 크레덴셜 로테이션에서 보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볼트와 패스워드라고 넣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컨피그레이션 구성이 되면 잘 구성이 됐겠죠. 네, 아직까지는 이 볼트의 패스워드라고 하는 유저는 살아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제가 이렇게 입력하는 순간에도 저조차도 이 볼트에 대한 크레덴셜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볼트에 한번 세팅한 데이터베이스 크레덴셜을 아무도 모르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로테이트라고 하는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 명령을 잘못 쳤군요. 자, 로테이트 루트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MySQL의 데이터베이스.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볼트가 라이팅 작업을 하는데
네, 강제적으로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앞서서 설정한 데이터베이스의 My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데, 자, rotate route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잘 성공했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앞서서 저희가 붙었던 그 볼트의 패스워드라고 했던 접속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자, 에러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결국은 볼트에 넣어준 이 컨피그레이션 구성에서 강제적으로 이 볼트가 루트 크레덴셜을 로테이션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알고 있는 이 볼트에 대한 패스워드를 더 이상은 알 수 없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볼트와 연동되어 있는 이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볼트에 대한 루트 자격 증명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볼트에다가 연동한 이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도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실제 이제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발급에 대한 기능, 그 중에 첫 번째로 동적 자격 증명, 다이나믹 시크릿 기능입니다. 동적이다라는 의미는 평소엔 존재하지 않다가 사용하려는 사람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요청하면 그때 자격증명을 생성하는 동작입니다. 볼트는 이렇게 요청되는 자격증명에 대한 권한이 어떤지, 뭐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발급된 자격증명은 지정한 사용 시간이 또 지나면 자동적으로 만료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동적 자격증명은 평소에는 존재하지 않고 필요시에 발급하고 자동으로 회수하는 시크릿 관리 방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으로 돌아가서 볼트에다가 이제 구성에 대한 것만 앞서 진행을 했었죠. 자, 구성에 대한 거 말고 이번에는 다이나믹 시크릿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시크릿에 대한 명령 구문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아까 보셨던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롤을 생성할 텐데 아까 만들었던 My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름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걸로 만들 때 대체 어떤 스테이트먼트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결국은 자, 크리에이트 유저 할 거고요. 네, 유저를 만들 거고 이름과 패스워드가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유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셀렉트에 대한 거를 전체 테이블에 대한 권한이 있는 이런 유저를 만들 거야. 그리고 디폴트 TTL은 1분입니다. 네, 이 의미는 1분이 지나면 이 다이나믹 크리덴셜로 만들어진 자격증명은 사라질 거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볼트, 리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아까는 롤이었죠? 근데 밑에는 크리드즈라고 하는 중간에 경로를 보고 똑같은 이름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자, 여기 패스워드와 유저네임이 생성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되면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아예 루트 계정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이 유저가 실제 생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셀렉트 유저를 해서 확인해 보면 아까 지금 오른쪽에 생성되어 있는 이 유저네임이 자, 볼트가 만든 거고 토큰으로 인증을 받은 MySQL 다이나믹에 대한 요 랜덤한 아이디를 부여받은 네, 계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유저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요거를 1분으로 해놨기 때문에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데, 요거를 얼마나 남았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 4초 남았네요. 네, 4초 남았으니까 없어지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초면 지금 정도엔 됐겠죠. 네, 자, select user from로 해보면, 네, 만들어져 있던 아까 v-로 시작했던 유저가 실제 사라진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발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발급을 받으면 이번에는 RNXC로 끝나는 유저가 만들어졌고요. 네, 다시 유저를 확인해 보면 RNXC로 되어 있는 이 유저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다이나믹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정되어 있는 자격증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그 당시에 그때 필요한 자격증명을 만들어주고 발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이런 동적인 자격증명,
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적인 자격증명은 어찌됐건 이 볼트가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가 1분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1분으로 뒀는데 이런 1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도 여기서 수행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까지 해서 자격증명 종류의 동적 자격증명을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세 번째로 정적 자격증명이라는 스태틱 시크릿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적이다라는 의미는 이미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된 유저네임이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데이터베이스에 크레덴셜 설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저에는 이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테이블을 접근할 수 있는지 같은 권한들이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볼트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유저네임에 패스워드만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싶다라는 경우에 이렇게 앞서 동적 자격증명과는 달리 이미 만들어진 자격증명이 있다면 해당 자격증명의 패스워드만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시크릿 관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터미널 화면으로 좀 돌아가서 이번에는 스태틱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요. 아까 앞서서 제가 중간에 볼트 계정도 만들었지만 스태틱 계정도 만든 거를 아마 잠깐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제가 스태틱이라는 계정도 만들어 놨었고요. 여기 뭐 스태틱이 있죠. 자, 스태틱이라는 계정도 제가 일단 패스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은 접속이 잘 되죠. 뭐 요거는 네, 제가 잘 입력을 해 놓은 거니까. 자, 입력된 이후에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이 스태틱이라는 유저는 유지하되 패스워드만 나는 바꾸고 싶다. 네, 요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스태틱 유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구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아까와 조금 다른 건 중간에 이 스태틱 대시라고 하는 롤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동일하게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사용할 거고 대신에 여기는 스테이트먼트가 로테이션을 위한 스테이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해당 유저에 대해서 패스워드를 변경할 거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유저네임 항목에는 기존에 저희 썼었던 스태틱이라는 유저를 넣어놓고 자, 로테이션 페리오드는 1시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해놓고요. 자, 이렇게 생성을 했으면 자, 생성되는 즉시 일단은 스태틱 크레덴셜에 대한 패스워드가 변경이 될 거고요. 자, 스태틱이라는 유저네임은 그대로이지만 여기 보시면 패스워드라고 항목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볼트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부여해주는 새로운 패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왼쪽에서 다시 이제 마이스컬 로 돌아가서 스태틱이라는 거에 대한 패스워드, 기존 패스워드죠. 이걸로 접속을 하면 네, 안 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조금 바꿔서 패스워드를 이 볼트가 로테이션한 새로운 패스워드로 넣어놓고 접속을 해보면 네, 접속이 아주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볼트가 주기적으로 이 스태틱한 패스워드를 바꿔준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뭔가 변경 작업을 하긴 했는데 지금 제가 1시간으로 했으면 이게 계속 1시간마다 바뀔 거란 말이죠. 자, 이게 아니라 나는 중간에 갑자기 나의 의도적으로 얘를 수동으로 교체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강제적으로 이걸 로테이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명령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볼트에서 라이트 작업을 하고요. 네, false라고 하는 강제 구문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만들었던 요 스태틱 롤에 대해서 나는 다시 로테이트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1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패스워드가 발급된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적인 자격증명과 정적인 자격증명 이 둘 간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볼트에서는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엔 어떻게 간단히 적용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볼트를 사용하라는 경우에 이제 API나 애플리케이션 개발 언어별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볼트의 API나 라이브러리를 연동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자격증명을 획득해서 이제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뭐 API는
뭐 문서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자바나 C샵이나 뭐 고나 여러 가지 이런 언어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결국은 이 API에 대한 구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런 개발 언어에서 이런 볼트와의 연동을 좀 더 쉽게 하고 싶다라는 케이스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른쪽에 도식에서도 보이시듯이 뭐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볼트랑 연동을 하는 거고요. 애플리케이션이 볼트에다가 아까 제가 이제 커맨드로 쳤었던 그런 이제 명령 구문들, 그러니까 API를 통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자격증명을 얻고 그렇게 얻어온 자격증명으로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간단하게 데모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자, 요거는 스프링 부트로 되어 있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스프링 부트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구성할 때 스프링 클라우드에 보면 볼트라고 하는 요 스프링 클라우드 볼트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 요런 이제 라이브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메이븐 레포지터리에 올라가 있고요. 요걸 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트스트랩에 가보면 원래는 이제 스프링에서 스프링 클라우드의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 구문을 처리하실 때 원래는 여기에 이제 URL만 있는 게 아니고 유저네임도 있어야 되고 패스워드도 있어야 되는 이런 이제 자격증명을 원래 하드 코딩에서 넣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URL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URL만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위에 스프링 클라우드 볼트에서 선언을 하는 이제 볼트와의 연동 구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나머지 뭐 구성에 대한 부분은 뭐 차차 이제 라이브러리 도큐먼트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 사실 여기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항목입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항목 중에서 나는 어떤 롤을 쓸 건지, 이거 아까 제가 커맨드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MySQL의 다이나믹이라는 요 커맨드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요 백엔드, 요 백엔드 경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슬래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슬래시에 제가 만들어 놓은 롤 중에 MySQL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거를 써서 나는 구성을 할 거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드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볼트 코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볼트 코어가 있고 뭐 리스에 대한 것들, 뭐 이벤트에 대한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코드적인 부분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 리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볼트의 요 자격증명, 요 다이나믹한 자격증명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얘가 얼마나 남았고, 뭐 TTL이 얼마고, 뭐 얘가 실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드 구성상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크리덴셜에서 나는 데이터베이스 롤에 대한 것들을 습득해서 아까 제가 다이나믹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만들어낼 거고 그걸로 커넥션을 할 건데 여기서 만약에 그 리스가 끝나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걸 발급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다시 유저와 패스워드를 가져와서 출력을 하게끔 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돌아가는 걸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네, 스프링 부트로 와서 메이븐이 아마 인스톨은 돼 있을 거고요. 네, 스프링 부트 런. 네, 런 명령어를 통해서 일단은 뭐 실행되는 건 네, 별 문제 없이 잘 실행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네, 확인해 보면 자, 아까 그 설정 구문에는 딱히 뭐 패스워드,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없었죠. 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히카리 풀, 요게 이제 스프링부트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커넥션 풀에 대한 데이터 소스 부분인데, 자, 잘 완료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잘 붙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뜰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붙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를 이제 아까 1분 내지 2분 정도를 해놨으니까, 자,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얘가 다시 그 리스에 대한 이벤트를 체킹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크리덴셜을 생성해 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만들어져 있는 이 애플릭 그 다이나믹 시크릿에 대한 리스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리스 정보가 나와 있는데 어 요거를 제가 돌아가서 네, 볼트의 리스 룩업 그리고 아까 발급받은 리스 정보를 보면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지금 현재 잘 발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 리뉴얼을 한번 했네요. 네, 리뉴얼 한번 했고요. 그리고 TTL이 36초 남았어요. 네, TTL 36초 남았습니다. 한 23초 남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프링 클라우드 볼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자체에 이렇게 다이나믹 시크릿을 받으면 이 리스라고 하는 정보를 트래킹할 수 있게 계속 체크를 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리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새로 내가 이거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지 혹은 만료가 됐으면 뭐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이벤트 트리거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몇 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시도하고 나서 실패를 했죠. 네, 요 실패에 대한 부분은 이 리스에 대해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다이나믹 시크릿인 경우에는 항상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제한 시간에 대해서 만료가 되면 어찌됐건 얘는 다 파기가 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볼트에서는 해당 다이나믹 시크릿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번에 새로운 발급 이렇게 뭐 만료된 건 만료됐다 치고 자, 여기 보시면 새로운 유저네임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해당 그 데이터베이스 크리덴셜을 하나를 그냥 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다가 중간에 얘를 바꿔야 되면 다시 발급을 받고 기존의 거는 만료시키고 또 쓰다가 얘가 만료가 되면 또 다시 발급받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자격증명을 계속 다이나믹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V 이렇게 토큰 마지막으로 122G라고 하는 요 유저가 뭐 만들어져 있는지 정도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못 들어가는군요. 네, 여기에 루트로, 네, 루트로 제가 접근을 할 거고요. 네, 루트로 들어와서 네, 유저 만들어진 걸 보면 네, 122G라고 하는 요 유저가 또 잘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 API를 쓰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스프링 클라우드 같은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링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써서 좀 더 단단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 말고도 사실 애플리케이션이 코드적으로 직접 저희가 동적으로 뭔가 쓸 수 있는 이런 기믹을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자, 때로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코드 환경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솔루션이라거나 뭐 혹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와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톰캣이나 뭐 웹로직이나 뭐 제이보스 이런 경우 뭐에는 이런 이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어떤 이제 메모리상에 막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XML이나 어떤 설정 구성 환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있죠. 자, 요런 경우에는 이 볼트에 대한 연동을 하기 위해서 볼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볼트 에이전트는 볼트에 대신 인증을 하고 받아온 자격증명을 템플리팅해서 특정 파일로 저장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클라이언트 데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붙는 게 아니라 이 볼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대행으로 붙어놓고 여기서 받아온 어떤 자격증명을 파일로 떨궈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볼트 에이전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간단히 데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프링 부트는 종료를 하고요. 제가 이제 뭐 주로 많이 쓰시는 뭐 톰캣 이렇게 받아왔고요. 네, 톰캣으로 가서 네, 일단 뭐 최근에 제가 받아온 버전은 이제 10점대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웹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히 구성을 해놨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타 INF에 보면 이제 톰캣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방식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메타 INF의 컨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이런 구문을 하나 만들었고요. 요건 제가 한번 돌렸기 때문에 이미 뭔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뭐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요거를 누가 만들어 주느냐라고 하면 볼트 에이전트가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가 볼트 에이전트가 없는 상태, 네, 없는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실제로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정보가 없죠.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아, 네. 자, 이 위치로 가서, 음,
네, 아파치 톰캣에 들어왔고요. 네, 빈에 가서 네, 스타트업 쉘을 실행시키면 네, 톰캣이 잘 스타트가 됐다 이렇게 떴죠. 자, 일단 그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즈의 카탈리나 점 아웃 네, 이렇게 로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뜬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요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실제로 요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이 돌고 있긴 하지만 이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여기 요 컨텍스트에 원래 들어가 있는 요 JNDI 이름을 기반으로 커넥션을 만드는 이런 페이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간단히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웹페이지를 하나 띄워서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음, 네. 내가 화면을 좀 작게 만들고요. 네, 그리고 네, 네, 화면을 좀 띄워봤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에러가 났어요. 자, 에러가 난 이유는 여기에 적절한 떤 정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네, JNDI 이름을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에러가 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에러가 난 상태로 보여드린 거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볼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서 이 컨텍스트 구문을 채워줄 거냐, 요거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볼트 에이전트에 대한 구성이 좀 필요한데요. 볼트 에이전트에 대한 구성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볼트 에이전트는 자, 컨피그레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이 볼트 에이전트가 결국은 별도의 데몬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볼트의 데몬 프로세스가 별도로 볼트랑 연동을 해서 가져오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볼트 연계에 대한 구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볼트 서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볼트 서버에 붙기 위한 이제 인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저는 여기서 이제 앱롤 방식을 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자, 템플릿 같은 경우에 이 컨텍스트 이 XML 템플릿을 어떤 위치에다가 올려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내용을 확인해 보면 context.xml 템플릿의 내용을 네, 확인해 보면 자, 이 사이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with, 시크릿,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크릿 크리덴셜, MySQL 스태틱.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요게 실제로 아까 제가 처음 만들었던 정적 시크릿 정보입니다. 자, 이 정적 시크릿 정보에서 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갖고 올 거야 라고 이렇게 구문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중간에 보이시는 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을 볼트에서 갖고 온 내용으로 자동으로 채워주고 해당 위치로 업데이트 해주는 요 역할을 이제 볼트 에이전트가 계속 수행을 해줄 거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볼트에 대한 구성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볼트에 대한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이 볼트 에이전트가 붙기 위한 정보, 요거에 대한 이제 설정을 할 거고요. 자, 볼트에다가 일단 새로운 유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의 정보를 네, 하나 넣고요. 네, 네, 네. 아, 자, 볼트의 스테이터스가 잘 뜬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볼트 에이전트를 띄우기 위해서 저는 이제 볼트 앱놀이라고 하는 네, 요런 이제 인증 방식을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그리고 볼트가 이 앱놀에 대한 유저를 위해서 이제 요 스태틱 시크릿을 읽을 수 있는 정책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네. 이 앱롤에다가 사용자를 하나 만들 건데 요거 이제 볼트 에이전트에다가 쓸 사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요 유저에 대해서 제가 여기 지금 롤 아이디로 이렇게 접근할 거고 시크릿 아이디가 필요해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롤 아이디를 하나 새로 받을 거고요. 아, 네, 롤 아이디를 하나 새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크릿 아이디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이제 조합해서 이 볼트 에이전트가 볼트의 인증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이 자격증명이 교체되는 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서 이미 구성을 하긴 했지만 이 스태틱 크리덴셜에 대해서 교체 주기를 기존에 이제 좀 기니까 요거를 좀 짧게
네, 한 20초 정도로 해서 계속 교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일단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자,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볼트 에이전트가 돌면서 어떻게 이 템플릿을 잘 교체해 줄 거냐. 자, 교체해 주면 애플리케이션은 과연 잘 뜰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볼트 에이전트를 띄우면, 자, 볼트 에이전트가 context.xml을 이 컨텍스트 위치로 잘 복사를 했죠. 자, 이미 두 번이 뜬 이유는 제가 이걸 짧게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ontext.xml을 교체를 했으면 실제로 아파치 톰캣의 해당 웹 어플리케이션의 메타-inf에 context.xml 가보면 네, 실제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패스워드 같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자, 2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볼트 에이전트가 이 스태틱 이 데이터베이스 스태틱 크리덴셜을 계속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다가 더 이상 이제 쓸 수 없고 이 로테이션 되는 주기가 됐네 라고 판단을 하면 자, 새로운 패스워드로 계속 바꿔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되어 있는 어떤 패스워드가 아니라 이렇게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여러 가지의 지금 이제 템플릿은 제가 하나밖에 쓰지 않았지만 템플릿이 여러 개라면 여러 개의 템플릿을 한 번에 해당 서버에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 혹은 뭐 톰캣이나 제이보스나 뭐 웹로직이나 제우스나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XML 파일들을 한 번에 잘 박아줄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초는 너무 빠르니까 네, 요거 제가 조금 더 짧게 구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짧으면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네, 1분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면 자, 왼쪽에 지금 톰캣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게 context.xml이 바뀌었으니까 이 톰캣 같은 경우는 context.xml 바뀌면 자동으로 리로딩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구조가 아니고 다른 구조다라고 하는 케이스에서는 뭐 리스타트에 대한 커맨드를 조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 웹로직이나 제이보스 이런 애들은 CLI도 제공을 하고 있죠. 뭐 WLST나 뭐 제이보스에서 그 컨피그레이션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CLI도 있기 때문에 자, 변경되는 어떤 쉘 스크립트를 템플릿으로 만들고 그걸 실행시켜라. 이런 식으로도 이제 구성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잘 디플로이가 됐기 때문에 자, 다시 리프레시를 해서 페이지를 호출해 보면 네, 커넥션이 석세스 이렇게 뜨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커넥션 석세스가 뜨는 이유는 제가 index.jsp에다가 이 커넥션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제 석세스 찍어라 이렇게 이제 제가 해놨기 때문에 뜨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볼트 에이전트가 이 스태틱 크리덴셜을 잘 바꿔서 계속 갱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커넥션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석세스가 뜨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붙는 방식, 그리고 만약에 뭐 파일 같은 경우가 뭔가 교체해야 되는 방식, 이런 것도 알아봤는데, 실제 요즘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구성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약간 플랫폼 레벨에서도 이런 걸 요구하는 사항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보셨던 뭐 애플리케이션의 개별적 혹은 뭐 볼트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제약이 있거나 뭐 좀 더 쉽게 뭐 연동하고 싶은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오케스트레이터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볼트와 직접적으로 인티그레이션이 되는 하시코프의 어떤 노마드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이나 환경 변수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행 시 이제 볼트에서 발생하는 값을 가져오거나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쿠버네티스 같은 환경에서도 뭐 시크릿 객체나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수많은 자격증명에 대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식을 지원하는 게 볼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살펴본 뭐 데이터베이스 시크릿 외에도 뭐 클라우드 API 키, 뭐 SSH 패스워드 관리, 뭐 인증서 갱신 이런 것들과 같이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이제 시크릿 정보에 대해 뭐 수명 주기에 대한 관리, 그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이런 변경되는 시크릿을 뭐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의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는 게 볼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시코프의 여러 도구들 중에서도 볼트가 이제 시크릿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거버넌스와 보안 요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패커나 테라폼, 컨설, 노마드 같은 여러 도구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거버넌스와 뭐 보안 요구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격증명 관리를 위한 소개와 그리고 간단한 데모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